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오전 10시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와 청주 고인쇄박물관 소관사항 및 복지국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오전 11시 사개구청 소관사항을 심사한 후 모든 부서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 제안 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훈 청주 고인쇄박물관장님은 직지문화축제 및 직지세계화 국제교류를 위한 공무국의 출장으로 불참하시고 박금학 운영사업과장님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은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창길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9,040만 원이 감액된 1조 2,946억 1,712만 원이고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및 기금은 증감액 없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71쪽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9,040만 원이 감액된 4,564억 7,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장사시설부 위탁사업비를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우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 손민우입니다. 평소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서관 평생학습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익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액 8억 6,268만 원 대비 59억 2,563만 원이 증액된 67억 8,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 우창호수도서관, 우송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총 4개관으로 기정액 150억 5,508만 원 대비 79억 1,826만 원이 증액된 229억 7,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17쪽부터 419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65억 5,544만 원 대비 72억 4,421만 원이 증액된 137억 9,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540만 원과 이에 따른 마크 구입비 4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VOD 서비스 운영 124만 원, 시립도서관 재개관에 따른 소형 기기 충전함 355만 원을 상당도서관 그림 리모델링 사업 24억 3,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청원도서관 그림 리모델링 사업 23억 8,291만 원을, 흥덕도서관 그림 리모델링 사업 23억 6,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부터 422쪽 오창 호소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33억 7,034만 원 대비 8,175만 원이 증액된 34억 5,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오창 호소도서관 도서구입비 330만 원과 이에 따른 마크 구입비 27만 원을, 상당 및 청원도서관 도서구입비 150만 원과 이에 따른 마크 구입비 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원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장서 이전 용역비 6,200만 원을, 청원도서관 자동 심장 충격기 구입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오창도서관 도서구입비 150만 원과 이에 따른 마크 구입비 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오창도서관 다문화 지원 서비스 지원 사업비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빛도서관 및 내소도서관 도서구입비 150만 원과 이에 따른 마크 구입비 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부터 425쪽까지 오송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35억 4,638만 원 대비 7,929만 원이 증액된 36억 2,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오송도서관 도서구입비 1,330만 원과 이에 따른 마크 구입비 109만 원을, 서원도서관 및 흥덕도서관 도서구입비 150만 원과 이에 따른 마크 구입비 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흥덕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장서 이전 용역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흥덕도서관 장서 관리를 위한 항온 항습기 유지관리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내 도서관 및 옥산 도서관, 가로소 도서관 도서구입비 150만 원과 이에 따른 마크 구입비 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하단에서 425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부터 429쪽까지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15억 8,291만 원 대비 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0억 9,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구축을 위한 2,100만 원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비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8쪽입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사업비 400만 원을 감옥경정하고 성인 문해교육 운영사업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학 운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세 박물관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박물관 업무에 어깨머시 성원해 주시는 임원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세 박물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73쪽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금년 3월부터 박물관 주차장 유료화 시행에 따라 주차요금 수입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철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억 4,871만 원이 증액된 48억 1,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430쪽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운영사업과는 기정액 대비 1억 9,150만 원이 증액된 32억 3,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직지가치증진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증가로 직지가치증진위원회 참석수당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직지파빌리온의 미관 개선을 위해 직지파빌리온 도색 보수공사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근현대 인쇄 전시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위해 1억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학예연구실은 기정액 대비 5,721만 원이 증액된 15억 8,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사단법인 세계직지문화협회의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직기 비품 지원을 위하여 1,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금속활자 전수교육관 내 기자재 내군 현안 초과 및 고장에 따른 물품 구입을 위해 1,1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지난 4월 2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 총액은 기정액 1조 4,210억 2,057만 4천 원보다 총액은 보다 0.06%인 9,040만 8천 원이 감액된 1조 4,209억 3,016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복지국 노인복지과에 편성되었던 청주시설관리공단 장사시설부 운영지원 전출금 9,040만 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청주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경제교통국 예산과에 일괄 편성되었습니다. 수정 예산에 대해서는 청주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의 특수성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와 청주 고인세 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창길 복지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도서관 평생학습본부 청주 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한동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한동순 의원입니다. 우리 김선자 시립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17페이지를 보면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3개 도서관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 보면은 상당도서관, 흥덕도서관, 그리고 청원도서관이죠? 네, 시립도서관장 김선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계획으로 어떻게 3개 도서관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원, 상당, 흥덕 3개 도서관이고요. 지금 이제 지금 이번 추경에 3개 도서관 전체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일단 이게 사업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면 휴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주민들 이용자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3개관을 다 휴관하면 시민들 도서관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흥덕하고 청원도서관 2군데 하고요. 내년에 상당도서관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공사 기간이 이제 설계 기간이 3개월, 그리고 설계가 끝나면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 기간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2군데에 그러니까 청원하고 흥덕하고 내년에 상당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청원이 그러면 7월에 공사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거죠? 지금 이제 만약에 1회 추경에 계상이 되면 이제 설계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입니다. 그래서 5, 6, 7 하고 7, 8월부터 공사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본 의원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네. 7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이제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흥덕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시작해서 2025년 10월 준공으로 나와 있어요.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예. 그래서 흥덕은 1년 3개월, 나머지는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상당도서관도 7월에 착공을 해서 2025년 준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내년 하반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까지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공사 기간이 내년까지고요. 그러면 7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2군데는 올해 시작하는 2군데, 흥덕하고 청원은 올해 연말까지 일단 마칠 예정이고요. 그러면 저에게 준 자료가 이게 좀 죄송합니다. 잘못된 네. 거라는 네. 거죠? 예. 자료를 좀 알겠습니다. 촘촘하게 해서 좀 주십시오. 네. 저가 이제 이번에 우리 시립도서관이 한 2년 넘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그죠? 그 기간 동안 이제 창호며 이거 다시 하면서 좀 공사 기간이 늘어나서 올해 6월인가요? 네, 맞습니다. 재개관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시민들 불편 사항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왔었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공지도 제대로 안 됐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제가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한꺼번에 많이 있는 것 당 13개 도서관이 있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들어가면 이걸 어떡하나 걱정이 했는데 또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상당은 시간차를 두고 한다니 이거 다행입니다. 사실 다행인데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에 이 공사 시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상당은. 근데 예산을 왜 미리 5억이라는 돈을 일치에 잡으셨죠? 내년에 공사 그렇게 기간을 예상을 하셨다면 본 예산에 잡아도 될 거고,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을 일치에 편성을 해서 이거를 왜
글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끌어안고 있으시려고 하는지를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 청원이나 흥덕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린 리모델링 이 사업비도 5억 정도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서가 있지 않습니까? 장서 이전 계획까지도 해서 6천 정도를 좀 잡으셨어요. 저 청원하고 그 오송 같은 경우에는 오창호수하고 이제 오송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상당 같은 경우에는 그 장서 이전 용역비까지도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상당도서관 시립도서관장님. 네. 일단은 이번 추경에 3개소 다 예산을 받은 이유는 저희도 원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군데 1회 추경에 받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하반기에 받든지 내년 본 예산에 받으려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이번에 한꺼번에 받아서 이렇게 계상을 해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일단 계상을 했는데 그리고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사를 하려면 3개월간 설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 기간을 이제 빨리빨리 이제 그게 끌지 않고 조기에 마쳐야 돼서 올해 설계해서 설계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계상해서 추진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5억이라는 돈을 끌어안고 있으면 정말 필요한 데서 못 쓸 수도 있잖아요. 우리 복지국 관할에서. 아니야, 도서관 관할이 됐든, 뭐, 우리 복지가 됐든. 그런데 지금 우리 관장님 답변하시는 거에서 전 좀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촘촘하게 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다른 오송이나 호창같이, 오창 호수같이 용역비까지 같이 해서 추진을 해야지 된다고 또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안 세우셨어요? 그거는 용역비 6,200만 원. 장서 이전. 죄송하지만 네. 그건 제가 총괄적으로 도서관이 한 군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님에게 질의한 이유는 이제 총괄이라고 생각해서 시립도서관장님에게 이제 질의를 한 거고요. 우리 손민우 예, 먼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상당도서관 또 청원도서관, 흥덕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한꺼번에 이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는데요. 작년도에 예산이 공모 확정이 됐습니다. 새 도서관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확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사업을 동시에 원래 계획에는 작년에 이제 진행을 할 때 당초 계획에는 올해 동시에 그린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한테 좋은 환경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청원도서관과 상당도서관 그 중간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흥덕도서관은 이제 좀 멀리 있고 그래서 그냥 같이 동시에 같은 시점으로 착공을 하게 되면 그 이용자의 불편이 좀 초래하기 때문에 청원 상당 쪽에 이렇게 무심천 동쪽에는 청원도서관은 우선 착공하고 착공하는 중간에 상당도서관은 설계에 들어가야지 내년 2년차 사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흥덕도서관과 청원도서관은 먼저 선착공을 시급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착공이 실제로 이제 설계 끝나고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서 이전 계획을 수립했고요. 상당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를 먼저 설계 끝나고서 착공 들어간 다음에 상당도서관을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 장서 이전 계획은 실제 착공은 내년도에 이제 상당도서관은 이제 건물 건드리는 건 하거든요. 그래서 장서 이전 계획은 내년 당초 예산에 올려도 시간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국토부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제 사업을 추진 이제 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년 내에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왜 자꾸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도서관이 사실 우리 청주시에게 넉넉하게 많이 13개인데 많이 있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한 개 도서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한꺼번에 하려다가 상당은 뭐 내년으로 미뤘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하나 완공하고 또 하나 완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자꾸 질의를 하는 건데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는 없었나요? 시민들에게 사실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이 장서라는 게 지금 그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뭐 그 2층을 공사를 하면 이 책을 다 포장을 해가지고 3층으로 옮겼다가 2층 끝나면 다시 그렇죠. 2층 끝나면 3층에 있던 장서를 밑으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일단 그 도서관에 있는 장서라든지 도서관 이용을 전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뜩이나 도서관이 부족한데 그렇게 뭐 장서면 모든 걸 꽁꽁 묶어 놓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 끝내놓고 또 하나 끝내놓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 손민입니다. 사실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서관 상황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청원도서관 공모 시작해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상당도서관 공모 이제 신청해서 확보하고 하면 좋은데 사실 청원도서관이나 상당도서관이 동쪽에 있지만은 지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비 오면 좀 누수도 좀 발생이 돼서 수시로 시설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사업비도 적은 사업비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 공모 계획이 있을 때 사실은 청원도서관이나 상당도서관, 흥덕도서관 동시에 공모 신청을 좀 예산 확보 차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모가 확정이 됐고 또 우리가 시민한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 불편을 초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동쪽에 도서관 이렇게 지근거리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청원 도서관 먼저 공사하고 그 다음에 청원 도서관이 이제 오픈을 하고 나면 상당 도서관 실지 휴관하는 그런 시기를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하는 거는 사업 계획의 2년차 사업입니다. 국장님, 그 지금 뭐 노후되고 낙후된 시설이라는 거 아는데 이 그린 리모델링 시설이 창틀하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저기 창틀하고 태양광이 아니고요. 이건 저기 탄소 중립 정책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이기 때문에 태양광은 아니고 그러니까는 창호 교체와 냉난방기 태양광 설치합니다. 네, 태양광이 창틀하고 태양광입니다. 저는 태양광 저기 크게 생각하는 거를 얘기했는데 태양광 일부 태양광이 있습니다. 주가 태양광하고 창틀 교체예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냉난방기도 같이 교체합니다. 냉난방기는 냉난방기는 작년에 교체한 데가 많아요. 흥덕도 교체를 했고 이번에는 냉난방기는 없고 온수기 들어가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창틀하고 태양광이 주예요. 여기에 나와 있기로는 냉난방기라는데 냉난방기는 다 교체됐습니다. 아, 태양광이 없나? 상당. 네, 국장님 그거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일단은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거 좀 추진하는데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서 지금 강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한동선 의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구를 다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니까는 모든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최소한 같이 중복돼서 지근거리에서 휴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도서관 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국장님에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보니까 책값 반환제 관련해서 이번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 손민입니다. 네. 작년 전체 우리 책값 반환제 처리 완료 건수에 대해서 혹시 부장님 알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전년도 예산 잔액은. 네, 저기 도서관 평생학습본부 손민우입니다. 작년도 7,633번 실적이 있었고요. 예산 잔액은 없습니다. 네, 맞아요. 총 7,643건이에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의원이 추경 예산화 추경 예산화를 이제 포함해서 책값 반환제 총 건수를 이제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6,708건으로 집계가 돼요. 작년 신청 완료 건수에 비해서 935건이 좀 네. 모자랍니다. 작년 대비 이거 본 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작년 대비 한 87, 우리는 1추까지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87.8%에 불과해요. 이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네,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 손민우입니다. 책감 반환제가 전년 대비 예산이 대폭 이렇게 줄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확보를 해서 아니면 더 증액이라도 해서 시민 서비스를 좀 했어야 하는데 우리 시의 재정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는 저희가 애써 노력한 결과가 이게 요 정도밖에 못 미쳤습니다. 근데 그래서 너무 작은 거는 저희도 통감을 하고요. 조금이라도 더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조금 더 올렸습니다. 책값 반환제를 보면 화요일 날 2월 6일, 3월 5일, 4월 2일, 뭐 5월 7일 이런 식으로 9월 3일까지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4월 2일 그 현재 다 소진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지금 상태가?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 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다 소진되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책값 반환제가 2월, 3월, 4월 지금 했고요.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1,648건 일단 이제 신청이 돼서 진짜 지금 예산 우리 집행액은 3천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책정한 예산이 다 소진이 됐냐고 묻는 아직은 거예요. 조금 여유가 있어요? 예. 4월 2일까지 신청하는 거가 예. 여유가 있어요? 예. 제가 또 왜냐면 보고받기는 좀 다르게도 올해 말씀하셔가지고 예산액이 7,3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4월 2일까지 아. 현재 그 신청한 저기가 소진이 다 됐냐인 거예요. 무조건 받은 게 아니잖아요. 기간차를 두고 화요일 다 소진됐습니다. 소진됐죠? 예, 소진됐다고 저 들었습니다. 예. 그 책값 반환제 이게 작년 운영 경과를 보면 이제 말씀드렸듯 8,617건이 신청되고 뭐 부적합도사 이런 거를 다 제어하고 7,643건으로 이 책값 반환제 이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도서관 사업으로 청주의 책값 반환제 제도는 정말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1추에까지 해도 작년에 87%밖에 지금 책정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향후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 시민들의 요구에 좀 부응해줬으면 하는 이제 바람에서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은 시민들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시 재정 여건상 올해 추경이 작년하고 같은 정도로 확보는 못했지만 다음 추경에 더 노력해서 더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이 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네, 관장님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기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기동 의원입니다. 우리 앞서서 우리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궁금해서 이제 간단하게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세계 도서관
도서관이 이제 다 10년 이상이 다 된 도서관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연식은 어떻게 다 공이 똑같지는 않겠죠? 그 몇 년, 제일 오래된 게 몇 년도에 건축된 겁니까? 청원 도서관이 2007년입니다. 예, 청원 그리고 그리고요. 상당은 2010년, 7년, 10년 그리고 그리고요. 흥덕은 네 2009년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10년 이상 된 도서관은 그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청주시에는? 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 우선 어제 아니 본 의원이 저 질의한 요지는 이게 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리모델링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저 그린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저 그 에너지 효율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아마 이게 사업 선정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뭐 구조적 변경하고 하는 거는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저 공이 또 예산도 보니까 다 27억 뭐 그래서 이게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사업이 다 천차만별일 텐데 그러니까 주된 게 창호 교체 냉난방은 지난번에 교체를 했다며요. 단열, 지붕이나 벽체 단열, 그리고 태양광 이런 설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태양광 설치가 이제 옛날에 한 거라 안 돼 있어서 추가로 태양광 설치도 들어가고요. 예,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이제 궁금해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린자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김기동 의원님 수고하셨는데요. 네, 저기 10년 이상 된 게 3개밖에 없다고요? 아이고. 서원 도서관은 작년에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좀 파악을 다시 하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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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예. 그래도 아이고 참 유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유광호 의원입니다. 그 현안 대해서 그러니까 언제 지어졌고 언제 리모델링했고 그래서 제외됐다 이런 거 좀 제출해 주면 좋겠고요. 그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 관장님 저희가 이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했을 때 기대 효과를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용역은 했을 텐데 대략 한 뭐 30-40% 정도 에너지 뭐 효율이 발생할 것 같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리모델링 하시고요. 뭐 에너지 요구량이랄지 온실가스 배출량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효과 있잖아요. 네.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걸 달성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기대 효과랑 그리고 지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준공되고 나서 실제 효과를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들 측정 가능하면 좀 가능하실까요, 근데? 일단 파악해보고 저는 그걸 알아야지 예, 자료 향후에 이 사업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더 도전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거는 자료 다시 작성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준공 나와- 이후는 아직 모르니까요, 우리가. 예. 준공 이후에도 예. 게다가 분명한 거는 뭐 창호 교체랄지 단열재 교체랄지 아니면 냉난방기 교체라는 게 뭐 주민들께 어떤 체감되는 도서관의 변화로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창호를 이중창을 하든 삼중창을 하든 뭐 아니면은 삼중창은 어렵겠고요. 뭐 삼중유리를 하든 이중유리를 하든 단창을 하든 뭐 이중창을 하든 이런 것들을 할지 뭐 단열재를 OT를 하든 10T를 하든 그게 주민들한테 체감되는 효과는 아닐 거예요. 그랬을 때 사업 내용 중에서 혹시 주민들께서 뭐 심미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심미적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에너지 효율을 올리는 거라 심미적인 차원보다는 근데 우리가 네. 조명도 바꾸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변화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도서관이 조금 더 새롭게 단장을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 전 지구적인 뭐 탄소 중립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하는 것과 동시에 주민들께도 체감상 심미적으로 받아들인 요소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한번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그리고 아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작성된 게 있거든요. 이제 끝나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에 더해서 변경되는 물품이나 공간의 변화랄지 이런 것들도 있으면은 다 같이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개수 조정하기 전에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가능하세요, 관장님? 예, 지금 일단 갖고 온 자료 끝나고 바로. 예, 네네. 예, 그럼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거 주셔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화정 의원님. 네, 이화정 의원입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예산서 428페이지요. 평생학습관장 정원대입니다. 예, 거기 보시면 요번에 이제 예산 과목 수정 때문에 창의적 학력 인정 문해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재료비가 좀 이제 가감되거나 이렇게 정리가 좀 된 부분이 있죠. 하단에. 그죠? 큰 돈은 아닙니다. 학력 인정 문해교육 몇 반이 요번에 구성이 되는 거예요? 몇 명이요? 학력 인정 문해교육이 현재 2개 반이 운영되고 있고요. 네. 이 1단계 그러니까 1학년 3년 과정 중에 네. 1년 과정에 이 20명이 있고 네. 2단계 2년 과정에 22명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 저는 좀 이 학력 인정 문해교육하고 또 이제 그 밑에 보면 성인 문해교육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단가가 잘 안 맞아요. 어디는 창의적 체험 활동하고 현장 체험 활동하고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는 재료비로 이제 10,000원씩 해서 2개 반 40명. 그래서 이제 뭐 그 280만 원 잡혀 있고 현장 체험학습 급식비는 8,000원으로 잡혀서 25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429페이지 보시면 현장 체험학습 그래서 식비, 다가비 그래서 여긴 또 10,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40명이. 그리고 또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22명, 20명이시고. 평생학습관장 정원대입니다. 먼저 네. 이 과목 경쟁에 들어가는 학력 인정 문해교육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교육청 인정을 받은 대상을 하는 거고요. 네. 지금 뒤에 있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있는 거는 그 국비 공모를 받아가지고 네. 공모 사업 내용 중에 한 부분으로다가 단가가 그래서 달라요? 예, 그 사업 개요가 달라서 거기에 이렇게 따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디지털 뭐 이렇게 키오스크 같은 거 교육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교재 교급이 10,000원 해서 80세트를 사는 걸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교재 교급비는 어떤 거예요? 저 의원님, 저기 혹시 뒤에 계신 뭐 400. 팀장님들 400 뭐 네, 답변 가능하셔요? 예. 평생학습관장 조반대입니다. 먼저 이 성인 문해교육 사업에 들어가 있는 교재 교급비는 이 문해교육을 하면서 필요한 공작물이나 재료비, 뭐 이렇게 소규모 이렇게 뭐 만들기 활동 그러한 재료들을 살 수 있도록 설정된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돈은 아니지만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42명으로 어쨌든 정체적으로 학력 인정 문해교육에서 예산을 수립하시든가 아니면 40명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50명으로 하시든가 그러셨어야 되는데 급식비는 50명으로 하시고 재료비는 40명으로 하시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는 다가비가 10,000원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학력 인정 문해교육은 저희 자비로 해서 그래서 8,000원인가? 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이거 다시 정리해서 저한테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426페이지 다시
봐주시겠어요? 거기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요번에 2,1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죠? 기정액은 985만 원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2,100만 원. 큰 돈은 아닙니다. 암호화 솔루션 구입비 운영비 치고는 큰 돈은 아닙니다만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주만됩니다. 먼저 저희 학습관 홈페이지에는 그 시 고유 홈페이지하고 이번에 지난해 추가로 시민대학 홈페이지 2개를 물려서 학습관 서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프로그램 자체가 접근의 그 보안성을 위해서 암호화 장치를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버에 이거에 대한 그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인증규격, 국제표준 규격에 해당하는 그 솔루션을 서버에 적용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CPU가 더 코어가 늘어나서 이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솔루션을 구입하셔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솔루션 도입을 해서 네. 홈페이지와 시민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그 평생학습관에 쓰는 서버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는 장치로 합니다. 여기에 연이어서 왜 전번에 제가 LMS 시스템과 관련해서 법적 교육하는 거 한번 여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알려주십사 했는데 왜 안 물어봐 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먼저 따로 보고 못 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LMS 시스템 알아보시기는 하셨어요? 예, LMS 시스템 그리고 우리 학습관에서 쓰고 있는 학습 프로그램과 이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이 우리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의 그 상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우리 군문 시스템 내에서 똑같이 좀 더 우수한 형태로 지금 갖춰져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강좌 중에 공무원들이 상시학습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 시학습 코너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수강을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그 시 교육부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분명히 그때 그 내용 여부를 되든 안 되든 좀 말씀 좀 부탁드렸는데 지금도 제가 여쭤보지 않았으면 대답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그 적용이 된다면 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도 좀 더 용량이 크거나 더 액수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여쭤봤던 겁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제가 장애 이 평생교육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LMS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리고 오셔가지고 또 적용을 바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반갑다는 말씀 드렸고 좀 더 진일보에서 이제 교육 같은 것도 한번 적용시켜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되든 안 되든 한번 알아봐 주시고 말씀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까지 한 뭐 2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말씀 없으셔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냥 우리 관장님 괴롭히려고 말씀드렸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회의 끝나고 보고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송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송병호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그 도서관 평생학습 본부장님, 시립도서관 관장님, 그다음에 도서관 관장님들께 공통으로 이제 당부라고 할까요? 그 지금 이제 그린 리모델링 그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어제 그 늦은 시간에 그 유현준 작가의 강연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윤건영 교육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서 계시면서 뭐 따가운 말씀도 들으시면서 앞으로 교육 환경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세요라는 그런 좋은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는 뭐 창이나 뭐 그런 전기나 뭐 그런 걸로 해서 탄소 중립과 관계되는 어떤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요즘에 그 저희가 오창 호수 도서관도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식물로 이렇게 바꿔서 엄청 도서관이 변화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작은 변화가 사람들한테는
기쁨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그분 작가가 말하는 것이 뭐 FM적이다, 뭐 정답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학교 공간이라든가 뭐 도서관이라든가 강문서나 뭐든가 너무 이렇게 틀에 박힌 그런 구조로만 계속 간다라는 게 중점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많이 좀 하고 그린이라서 저도 좀 처음 그 이제 사업 설명을 듣기 전에는 뭐 그냥 어떤 식물적인 거라 했는데 지금 에너지 탄소 중립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려를 해주시면서 지금은 뭐 예산이 안 되겠지만 다음에 아직 그 공사 기간 안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꼼꼼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시장님도 그런 자리 좀 가셔갖고 인사만 하고 나오시지 말고 한번 끝까지 이런 좋은 자리는 좀 한번 경청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소박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인사만 하고 나오는 것과 그런 자리에서 그런 강연이라든가 어떤 그런 행사장에 그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그냥 소망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뭐죠? 저기 아까 전에 또 얘기할 하도 기다리다 보니까 제가 잊어버렸네. 그다음에 오창호수 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421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더라고요. 네, 오창 호수도서관장 김견입니다. 예,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매칭 사업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 사실 다문화 서비스로 이렇게 조금 그래서 오창 호수도서관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주시는데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그 다문화 이해를 위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 2개 강좌를 10회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면 다문화인들이 한국어가 된다는 전제로 지금 이거를 개설을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가 조금 궁금해서요. 저희가 요거 이제 그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요번에 이제 예산은 반영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다문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서관 자체적으로 하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다문화 센터라든가 그런 분들이랑 좀 협약을 맺어서 그쪽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할 건데 네네네.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어쨌든 그 아이들이나 뭐 그 새로 오신 그 외국에서 오신 뭐 어머님 뭐 그 다문화 그런 언어 소통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아마 장애인 지원센터라든가 그런 데랑 해서 이런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 선거 기간에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문화인들을 좀 많이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도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대화가 안 되고 막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는데 지금 유일하게 오창에서는 목련복지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어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요게 지금 10회까지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될 건가가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하여튼 세부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예. 저희 의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거 일회성인가요, 요거? 그러니까 일회성은 아니고 이제 10회로 나눠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2028년도까지네. 예. 예. 그래서 좀 이게 좀 잘 활성화가 돼서 다문화인들이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어 수업 한다는 것도 모른다니까 이제 일단 홍보도 좀 많이 필요한데 이게 홍보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분들은 몰라서 못 오고 저희는 그분들을 못 찾아서 못 하는 거.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한동수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 질의로 저는 사실 이번에 도서관에서 한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400건에서 760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오창호수 도서관에서 500건에서 720건 책값 반환제가 거의 100건 이상씩 추가로 돼서 사실 열악한 예산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좀 해주는 게 그러면은 사실 책을 잘 안 읽는다고 좀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감 반환제 어떤 사람들이 선호가 많으니까 요 예산은 이렇게 좀
어떻게 해서 지켜주시는 어떤 상황에서 좀 지켜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책도 안 읽는데 책을 읽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 활성화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더 전투적으로 좀 다음부터라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요것도 있다 참. 평생학습관 그 도서관 평생학습 본부장님께 적었는데요. 이번에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도 신규로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도 프로그램을 보니까 도시 및 농촌 재생 사업의 사업 및 갈등 관리 전문가 양성 과정도 있고 항공, 전기, 전자, 정비, 기능사 자격 취득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원 여기서 그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이게 쓰일 수 있는 거지요? 평생학습관장 조만도입니다. 제가 이거 답변 예, 가능하신 분이 그래 도서관 이 사업은 충청북도 RISE 사하고 예. 그 교육진흥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예. 그 대학과 연계한 사업을 대학과요. 개발하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은 예. 우리 청주 지역의 서원대, 충북대, 충청대, 청주대 이렇게 세 개의 대학에서 개발하도록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 창업 컨설팅까지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 과정으로 별도 과정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독특하고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모 사업이 우리 시 자체에서는 이제 뭐 K 뷰티 사업 부분을 하고 예. 대학에서는 대학 그 자기 역량을 가지고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연합으로 된 도 공모에 응모해서 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조금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거 좀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저희 그 시설물 관리 그 430페이지 그 국민세박물관 운영 사업가 그 박근혜 과장님께 저기 질의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직지 파빌리온 도색 보수 공사가 들어왔어요. 430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네,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직지 파빌리온 도색이 저도 이걸 이제 그냥 스쳐가면서 보기만 했는데 이게 세계 3대 산업 디자이너로 꼽히는 론 아라드의 작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세계 3대 산업 디자이너라면 그래도 좀 명성이 있으신 분 작품을 저희가 이렇게 정시를 하고 하는데도 그 관리가 안 된다는 어떤 그 기사 내용 같은 데를 보니까 주민들의 그런 민원들이 있었다라고 돼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지를 홍보도 하고 직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러니까 조금 한 번 더 조금 세밀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려고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 관심을 갖고 저희가 이제 축제하기 전에 도색도 하고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보존이 맞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걸 계속 존칙시킬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제 그거를 정비를 하고 구조물 관련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서 그 계속 보존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도색 같은 부분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야 이렇게 보존을 할지 뭐 그거 할지 몰라서 아직 그 계속 그거 그러니까 시민들 표현으로는 방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예산 부분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 안전 부분도 있고 해서 예. 이제 도색을 사실은 이제 조금 관심 부분이 좀 덜하기도 했고 이제 예. 계속 예술의 전당에 있다 보니까 이제 민원 발생되는 부분이 이게 예술의 전당 신체호 동상 앞에 있는 게 맞냐 이제 그런 부분도 이슈가 되고 네. 이게 이제 크게 있으면서 이 저 책자 모양으로 있는 부분에 이걸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느냐 존치하고 활용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 발생이 있어서 저희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옮기려다 보니까 워낙 높이가 9m 정도 되고 네네. 한 40평 정도 되다 보니까 어디 옮길 때는 또 없고 또 옮겨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향후에 구조물 같은 거 이제 축제가 지난 다음에 지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우선은 도색을 해서 미간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한국 옛날 책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미지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예술의 전당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오거나 하면은 꼭 보게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관심을 갖고 신경을 계속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예, 예. 이의 없으십니까? 네, 아니 잠깐 정의하고 하셔요. 네, 네. 네, 네. 이의가 있으시네요. 그러면 11시 10분까지 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십시오. 김기동 의원님. 예, 김기동 의원입니다. 430쪽 봐주세요. 그 앞서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직지 파빌리온 도색 보수공사 이게 이제 아무래도 아까 이제 정해 시간에 이제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그게 이제 철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부식 그 철이에요. 그 녹이 나는 겁니까? 그 재질이?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네, 철인데 이게 비 맞고 하면서 글쎄. 녹이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보수 도색이 아마 이제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근본적인 거는 책이라 하면 물론 이제 겉표지도 중요하지만은 안에 내용 글씨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돼 있는 그 형상이 안에 글씨가 들어가 있는 그 공간을 철판으로다 빈 공간으로다 두다 보니까 아마 이제 다들 의아해했던 분들이 이제 더러 계셨다고 이렇게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것을 좀 채울 수 있는 안을 생각을 해서 아니 내용에 글씨 없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만들어진 거는 안에 글씨가 전혀 없는 걸 이제 형상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그리고 뭐 3대 무슨 뭐 유명한 사람이 저 기획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또 이제 중간 설명에 있어서 아마 그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아마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변형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하여튼 그 안에 있는 그 격자의 그 빈 공간을 좀 책다운 그 책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네,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책자 모양으로 이걸 하게 되면 철을 대게 되면은 구조적 안전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안전 진단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저희가 직지 축제 문화 축제 하는 데는 지장이 있어서 일단은 녹이순 부분을 도색을 하고 그 직지 축제 끝나고 나서 그게 철을 댔을 때 워낙 공간이 이게 넓고 9m 높이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는 확률도 높고 또 안전에 위험이 가서 저희가 축제 지난 다음에 한번 구조적인 거 안전 점검을 받고 해서 검토를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 추가적으로 뭐니 해도 안전이 또 최고니까 네. 안전에 이제 최우선적으로 방점을 두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좀 보기 좋은 하여튼 그 파빌리온을 기대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 잘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강욱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유강욱 의원입니다. 그 존경하는 송병호 의원님, 김기동 의원님 질의에 좀 보충 질의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이 파빌리온이 존재 유무가 우리 직지문화재의 성패랑 관련이 있나요?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직지문화재 성패랑 관련은 없지만 일단은 모양새가 이제 녹이 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저 미관 개선을 위해서 예. 좀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일단은 파빌리온의 존재 여부가 직지문화재 성패랑 관련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철거 존치 여부를 정하지 않았죠. 운영사과장 박금학입니다. 지금 철거 존치 여부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구조물에 대한 그 진단 안전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 개최 후 이게 철거를 해야 되는지 존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만약에 관계부서에서 이 구조물을 철거하겠다 이러면 안전 뭐 진단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철거할 건데 그렇잖아요. 안전 진단을 받는다는 거는 존치를 하고자 하기 위함 아닌가요? 운영사과장 박금학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단은 한번 저희가 이게 존치가 가능한지 구조물에 대한 구조물위원회 개최를 해서 거기 네. 의견을 들어보고 존치하는 게 타당하다 하면 저희가 안전진단도 해보고 향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이게 근본적으로 좀 순서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거를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향후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게다가 축제의 성패랑도 별로 관련은 없지만 일단 흉하니까 도색하겠다. 이게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존치를 굳이 할 게 아니라면 도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조차 우리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일단 흉하니까 색을 칠하겠다. 이게 과연 맞는 진행 방향인지 좀 의아함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그 세계 3대 거장이라고 하잖아요. 산업 디자인계. 사실 이게 현재 원작 상태는 아니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당초에 2016년도에 직지문화 축제를 개최를 했을 때 직지문화 특구가 이제 예술의 전당에 들어가서 그거를 예술의 전당에 설치를 했는데 그때 시기에는 그 작가가 의도한 대로 이 세워봤는데 세우는 도중에 2번 무너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 진단을 위해서 책자에 볼트를 받고 해서 예,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원작 상태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작은 나무였고 그리고 밑에 상판도 다 덧대져 있는 상태였고 즉 원래는 뭐 행사 지나고 나서 이거를 철거하는 존치하나 논의에 있었는데 존치를 하려면은 구조체를 철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밑에도 와플 슬래브를 그대로 노출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원작자랑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3대 거장이라고 하는 분의 초기 작품과는 이미 변형도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행사에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현재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은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모든 외부인들이 와서 주차를 하고 보는데 미관상 너무 안 좋아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좀 안 좋은 청주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풍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과장님 그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요. 전 최소한 지금 상판을 밑에 덧대는 게, 그러니까 뭐 철판을 덧대는 게 안전상에 좀 무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한 김기동이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어떤 우리가 프린팅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어떤 미디어 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밑에다가 어떤 컨텐츠를 입히고자 고민한 게 있으세요? 운영사과장 박금학입니다. 저 아직 거기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과장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도색을 하든 안 하든 흉물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녹이 쓸었든 안 쓸었든 그 와플 슬래브가 그대로 노출되는 한 똑같은 상황이 저는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어떤 것으로 덧대고자 막고자 아니면 다른 컨텐츠로 입히고자 하는 고민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네, 운영사과장 박금학입니다. 그건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거를 존치한다고 하시면은 행사 때까지 저는 그래요. 그 위에서 직지라고 써 있는 걸 우리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 거예요. 옆에서는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기에 행사를 했을 때는 그 밑에서 공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펜스를 다 쳐놨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는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최대한 포토존이라도 우린 어떻게든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겉 표지에서만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직지로 볼 수 있느냐? 저는 내부에서 어떤 활자 같은 거를 우리가 보았을 때 거기에 오신 분들도 사진 한 컷이라도 남기고 그것이 SNS나 바이럴로 퍼졌을 때 홍보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밑에서 우리 시선으로 봤을 때 보이는 부분들을 저렇게 흉물스럽게 방치할 거라면은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네.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번 네. 예, 행사 이전까지 좀 빠르게 고민을 해보셔가지고요. 현재 우리가 그 뭐 3억은 기집행했다고 치고 18억 중에 어느 정도까지 집행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말이죠. 행사 예산이라도 끌어다가 무엇인가 기획할 수 있다면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존치한다는 결정이 났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의논사과장 박금학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사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고요. 결론이 나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한국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고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인데 저희 한 2년 정도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좀 봤을 때 이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 그 본연의 좀 가치가 충분히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그 지역 내 인프로가 그동안은 좀 비장애인 학습자 위주로 운영이 됐던 것 같아서 이 장애인 학습자의 접근성 때문에 학습 그 참여 등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잘 됐나요? 평생학습관장 주관됩니다. 현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해당하는 이 사업은 국비 공모로 확보한 부분인데요. 이 사업을 우리 학습관 내에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내 각 지역에 있는 복지관 저희 민간기관에서 총 9개의 기관 장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시내 지역에 산재된 물론 뭐 이 계획적인 산재는 아니겠지만 산재된 지역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나름의 접근성도 갖출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했다고요? 여기 평생학습관이랑 장애인 종합복지관 4곳 써 있는데 그 민간에서도 같이 운영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럼 학습자가 많이 계시던가요? 참여하는 학습자가? 지금 지난해까지 학습자 운영 부분에 대해서 뭐 미달로 운영해서 요 과목은 없어졌습니다. 이런 보고는 따로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사나 이런 거 봤을 때 이렇게 대부분 그 새로운 참여자 발굴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제 이 종합복지관을 사용하시는 분들 한해서 그분들이 좀 이렇게 이중적인 혜택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여쭤보고자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가요? 평생학습관장 조명입니다. 이게 지금 그 대상 지역이 각 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아니면 이제 다사례 학교나 이런 민간 기관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성이 있거나 아니면 뭐 소식이나 정보 매체가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빨리 먼저 수강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홍보를 좀 더 광대역으로 해가지고 그 복지관에 안 가본 사람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예산 지원에 좀 안정성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적인데 말씀하셨듯이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올해 마지막으로 되는 건가요? 예산 지원이. 예, 평생학습 주문됩니다. 이게 지금 매년 개별 공모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올해가 마지막입니다라고 단정하는 거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국비 공모를 하면 이 특수교육원에서 이
계속 사업으로 이거를 이제 뭐 어떤 일물제로 가느냐 아니면 계속 사업으로 가느냐라는 판단의 경우 부분인데 저희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계속 좀 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일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는 건가요? 국비에서 지자체 중에 선정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된다면은 그냥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국비공모나 이런 공모 사업을 하면서 이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하면서 접근하는 한계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거 말고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어서 응모를 해서 얻어보자. 그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시험해 보면은 그 결과치에 의해서 우리 앞으로 이런 걸 하면 되겠다라는 아이템을 얻어내는 부분도 하나의 공모 사업에서 얻어내는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 부분의 경우는 공모 사업으로 해오다 보니까 일반 시비에서 그만큼 이제 그 투입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단절이 돼서 우리가 기회가 없다, 공모할 기회도 없고 뭐 한다라면은 우리 시비에서라도 투입을 해서 똑같은 규모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모델을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 시비 여력이 안 되라면은 도진흥원하고 손을 잡아서라도 예산 확보를 더 해가지고 이 모델을 유지한다는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좀 그런 의지가 있는 답변을 좀 듣고 싶었는데 감사하고요. 어쨌든 3년간 쌓아온 그 장애인 평생교육 그 관련 그 인적, 물적 그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계속 유지시키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우연치 않게 그 관련된 논문이 있어서 올해 나온 게 좀 봐보니까 이 평생학습시 참여 인력들은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초 지자체 담당자의 경우 행정직 주문관 또는 일반 평생교육사가 뭐 대다수로 차지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인정한다고 하지만 특히 현장에서 그 학생들과 만나는 이 교강사분들 이분들은 일반 평생 교육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던 인력이 대다수라고 하는데 우리 청주시도 그러한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꼭 들어가는 요목 중에 하나가 관계자 워크숍과 성과 공유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참여했던 그 관계자, 강사나 진행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논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 강사나 이런 진행 부분에 전문 인력을 그 기르는 그런 전문 과정을 우리 보편적인 평생학습 과정에서 따로 만들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는 보고 이런 과정과 또는 이제 강사가 일로 전향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복지관과 연계해서 그 새로운 필요한 학습을 전문 기관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교육을 운영을 하면서 장애 관련 지식 부족으로 좀 어려움 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여쭤본 건데 그런 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이 피부감은 저도 뭐 직접 뭐 수업을 들어보거나 하지는 않아서 없는데 이 관계자 이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3년차 하면서 지난해 이랬던 거 다음에 공부할 때 이거 해소해보자 해서 계속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어쨌든 그 만약에 중앙에서 지원이 없다고 해도 시에서 어떤 의지가 있다는 거는 알았으니까 그 마음 계속 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대비를 미리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계속하세요. 예. 그 리모델링 관련해서 말씀이 나와서 우리 김선자 관장님께 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게요.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는 아마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청원 도서관 같은 경우 이렇게 그 리모델링 사업할 때 주변 정비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할 수 있을까요? 민원 사항입니다. 예. 주변 정리 저희가 예산 지금 금년도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네, 이게 파악해서 같이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계단 말고 경사도가 있잖아요. 예, 경사도로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 손잡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오래돼서 그런지 녹도 슬어 있고 그 바닥이 많이 좀 파손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유모차나 휠체어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좀 그래요. 저도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가거든요. 동네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경사도 쪽으로 올라가면
좀 나쁘게 좀 말해보면 이게 운영하는 곳이 맞나 그런 느낌을 좀 약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리모델링 할 때 같이 좀 정비가 되면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면 예. 저희가 바로 할 때 같이 하고 혹시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와 청주 인쇄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이어서 4개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개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학규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구청장 신학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문성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0쪽에서 461쪽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9,810만 5천 원이 증액된 20억 3,32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소유 건물 경로당 개보수비 2,470만 원, 중앙동 영동 경로당 옥상 방수 개보수비 600만 원, 민간 소유 건물 경로당 개보수비 700만 원, 남일면 은행 1위 경로당 등 4개소 개보수비 3,330만 원, 신규 등록 경로당 효촌 8리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10만 5천 원, 경로당 긴급 물품 구입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용암일동 부영 2그린 3차 경로당 등 2개소 물품 구입비 300만 원은 타 기관의 지원 확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미원면 운용리 경로당 등 14개소 노 물품 교체 및 물품 구입비 2,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웅호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656만 원을 증액한 15억 9,18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 평생교실 간식비 기준금액 요건 충족을 위한 수곡이동 청춘대학 운영비 572만 원, 여름철 재난 대비를 위한 시소유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3천만 원,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 경로당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보수 사업비 34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사창동 창수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695만 원,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민간 소유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700만 원, 안전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한 남이면 척산 1위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1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를 위하여 도비 보조 사업인 남이면 비룡 1위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2분기에서 4분기까지 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경로당 방역소독 수수료로 1,1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136만 원이 증액된 22억 7,02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512쪽부터 경로당 신축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민간자본 사업비 보조 5,056만 원을 증액 예상하였고,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를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 1,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원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장우원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4년 1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582만 2천 원을 증액하여 21억 4,9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부터 538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마산사리 경로당 이전 수주비 3억 9,234만 원, 장마 대비를 위한 민간 소유 건물 경로당 긴급보수비 800만 원, 내숲 덕암미리 등 5개 경로당 개보수비 2,558만 2천 원, 에어컨, 냉장고 등 경로당 물품 구입비 99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기동 의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이제 우리 복지과장님들께서 나름대로 우리 복지 일선에서 애쓰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복지 예산을 4개 구청 공이 보니까 뭐 청원만 그 경로당 신축하는 것 때문에 아마 이제 예산이 좀 많이 계상이 돼 있고, 나머지는 공이 뭐 8천, 9천, 6천 이렇게 예산이 이제 세워져 있는데, 글쎄요, 저기 그 물품 예산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우리 복지 우리 위원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제 기존에 그 지급이 안 됐던 김치 냉장고, 그게 아마 처음에 예산은 이제 일괄적으로 대당 100만 원 저기로 해서 이제 세우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너무 안 맞아서 아마 이제 추가 예산을 이제 더 세우는 걸로 해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요번 추경에 그 예산이 안 들어왔네요. 우리 선임 상당구청장님, 어떻게 요번에 예산이 너무 없어서 못 세운 거예요? 예, 상당구청장 신학규입니다. 예, 그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들이 그 물품 가격을 인상하려면은 일단은 예산과 협의 필요하고 지침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산과랑 많이 협의하고 많이 지속적으로 했는데, 예산과에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시간 가지고 협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그 100만 원 가지고 그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 어르신분들이 이제 구부려 가지고 그 이제 뚜껑을 열어서 이게 김치를 이제 꺼내려다 보니까 아마 그거를 조금이나마 이제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제 세워놓는 김치 냉장고로 다 하려다 보니까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인상을 해야 돼서 아마 지금 100만 원씩 계상은 다 돼 있는 건데 추가적인 그 예산을 세워서 한 5, 60만 원씩 더 세우는 걸로다가 이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 추경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추경이 요번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2차 추경 때는 그 모질라는 예산 꼭 계상이 돼서 이렇게 좀 올라오는 걸로 다 이렇게 알아도 되겠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뭐 우리 네 분의 구청장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기껏해야 뭐 그 예산 얼마 안 돼요. 통탈해야. 그래서 하여튼 2차 추경에는 그게 계상이 돼서 바로 지금 뭐 그걸 학수고대 기다리는 경로당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보급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그 10년 가까이 거의 이 보급이 안 됐었어요. 그지? 그래서 아주 이렇게 제가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학수고대 아주 그 목매는 경로당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집에 어머님, 부모님이 기다린다는 그런 심정으로다가 생각하셔서 하여튼 2차 추경 때는 꼭 개장되는 걸로 다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는 것은 뭐 우리는 의회에서는 뭐 깎는 기능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그 필요한 거는 좀 예산을 더 좀 이렇게 세우는 쪽에 신경을 써주셔서 특히 이제 그 경로당 이제 1년 360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불이불뚝 아주 좀 여러 가지 뭐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또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거의 또 저기를 못한다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항시 그런 좀 여유 있는 포괄 사업비를 좀 세우셔서 하여튼 경로당이 좀 활성화되는데 좀 더 플러스 알파 되는 쪽에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들 또 우리 과장님들 더 좀 그동안도 뭐 나름대로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예산이라는 게 항상 부족한 게 또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먹는 것도 서럽다고 하는데 좀 뭔가 좀 그런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생각하다 보면 뭐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 하여튼 경로당 활성화에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어떻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보고 전 이번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 2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 예산안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정한 예산안을 이화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의원입니다. 정해 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보건소 3,78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화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